당신과의 일산지.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줘 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시간을 누군가에게 빌려줘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돈이나 시간 또는 무언가를 타인에게 빌려주기 전에 무의식과 의식을 총동원하여 그 타인을 요리조리 살핍니다. 물론 그 돈이나 시간, 즉 빌려줘야 할 무언가가 크면 클수록 그 타인에 대한 생각을 오래 하게 됩니다. 즉 그 사람에 대한 신용도인데요. 오늘은 부자의 그릇의 신용에 대한 챕터를 읽을 것입니다. 5,000원 정도쯤이야 라면서 타인에게 빌린 5,000원을 쉽게 여기신 적이 있으신가요? 5분 정도야 라면서 타인의 소중한 5분을 그저 당연히 기다리게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신용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책에서 노인과 남자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어색하기 그지없습니다. 내용만 생각하면서 들어주십시오. 나한테 신용이 없다고 한 것에 대해 조금 미안했는지 노인은 조금 상냥한 말투로 물었다. 돈은 어디서 생겨난다고 생각하나? 글쎄요. 교과서처럼 대답하면 중앙은행이 인쇄해서 전국에 유통시키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 나라 어디에 중앙은행으로부터 공짜로 돈을 받았다는 사람이 있지? 그래서 돈은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한 걸세. 경제 시스템으로 바라보면 일련의 과정이 있겠지만 자네에게 돈을 건넨 건 실생활과 관련된 회사나 가게, 매니저, 고객, 부모님, 친구 등 그 중에 누군가였을 거야. 이처럼 자네에게 돈을 가져오는 건 반드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야. 금리는 자네의 신용도를 나타내는 한 예에 불과하지. 즉, 남이 자네를 어떻게 보는지가 자네의 통장에 나타난다는 걸세. 나는 깊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야말로 절망적인 말이다. 이 노인은 정말 나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걸까? 죄송합니다, 어르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저는 거의 3억 원에 달하는 빚이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거든요. 그랬군. 노인은 별일도 아니라는 듯 내가 한 말을 흘려버렸다. 빚 자체는 나쁜 게 아니야. 만약 자네에게 연간 3억 원의 수익이 났다면 나는 아무 의견도 내놓지 않을 걸세. 연간 3억 원이라. 한때는 저에게도 그게 그저 꿈 같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설비와 기자재는 남아 있었지만 그것마저 돈으로 바꿔서 지금은 정말 땡전 한 푼도 없습니다. 아까 밀크티를 산 돈이 마지막이었나? 네. 유쾌한 젊은이야.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어르신이라면 1,000원으로 뭘 하셨겠습니까? 그 돈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돈은 만능이 아니야. 돈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우선 그 환상에서 벗어나야 해. 1,000원을 미천으로 생각하니까 사고가 좁아지는 거야. 아까 돈은 자네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했네만 그 반대는 성립이 안 돼. 즉 1,000원이 자네인 것도 아니고 3억 원의 빚이 자네인 것도 아니야. 유명한 일화를 소개해 주겠네. 한 대학에서 독특한 실습 수업을 했어. 5달러를 미천으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 궁리해보는 시간이었지. 그러자 학생들은 머리를 짜내어 다양한 장사를 생각해냈어. 5달러로 폐품을 사와서 재활용하여 판다는 아이디어도 나왔고, 값싼 정비용품을 사서 자전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의견도 나왔지. 하지만 가장 높은 매출을 올린 건 뭐였는지 아나? 바로 5달러에 학생들의 시간을 판다는 생각이었다네. 다음 수업 시작하기 5분 전의 시간을 기업에 판 거야. 그 대학에는 우수한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기업들이 5달러에 그 5분을 사서 자사를 홍보할 수 있게 한 거지. 결국 5달러짜리 물건이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은 학생들의 승리로 끝이 났다네. 보아하니 자네는 아직 젊어. 그리고 남들이 겪지 못한 걸 경험한 것 같네만 그 경험을 누군가에게 파는 건 어떻겠나. 실패한 사업가의 경험을 누가 산다는 겁니까? 그거야 그 경험을 미천으로 책이라도 쓰면 되지 않겠나? 베스트셀러가 되면 인쇄가 들어올 것 아닌가. 실패한 경험은 소중하니까.
이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이상하게도 모두 가능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든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아이디어는 아직 사용할 수 없다. 나 자신도 내가 실패한 아이디어를 실패한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 생각에 나는 단지 운이 나빴을 뿐이다. 어느 누가 운 없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좋아하겠는가? 돈이 만능은 아니지만 돈을 다루는 방법을 바꾸면 인생도 바꿀 수 있어. 나는 자네에게 신용과 돈에 대해 말하려던 참이었는데 한 예로 금리를 들어보지.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우선 돈이 어떻게 성립되는지부터 말하는 편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네. 돈의 역사란 신용의 역사와도 같아. 경제가 처음 성립되었을 땐 사람들은 물건만 믿었어. 이른바 현물이지. 눈앞의 물건과 물건을 교환함으로써 경제가 성립될 수 있었다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은 상황이 생기기 시작했어. 경제에 시간관념이 들어갔기 때문이야. 지금 당장은 물건이 없지만 길까지 원하는 걸 마련해 줄 테니 이걸로 교환해 주시오. 기다려주는 만큼 얼마를 더 얹어주겠소. 이런 대화가 정말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교환하기까지 필요한 시간을 선조들은 약속이라는 형태로 성립시켰어. 그리고 약속을 증명하는 증거가 발행되었다네. 그게 당시에는 문신 같은 형태였는지도 모르고 끈 한 가닥이었는지도 모르지. 어쨌든 이때가 바로 돈이 탄생하는 순간이라네. 물건과 물건이 아니라 물건과 신용이 처음으로 거래된 거야. 시간의 개념 다음에는 지역의 개념이 들어갔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마침내 어디서든 가치가 인정됨과 동시에 유통비용이 낮은 금화가 발명되었어. 그리고 그것이 현대에 통용되는 지폐의 기원이 되었다네. 이처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돈은 곧 신용의 모습을 바꾼 것임을 알 수 있어. 국가는 그 수표에 이서한 보증인에 불과하고 그리고 약속을 지킨 사람은 더 큰 거래가 가능해졌어. 신용도가 높을수록 더 비싼 거래도 가능해지는 거지.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알겠나? 신용이 생기면 돈이 생긴다는 겁니까? 맞아. 바로 그거야. 부자는 신용의 힘을 알고 있어. 그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남의 믿음에 부응하려고 하는 거지. 돈은 남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마침내 신용은 커다란 돈을 낳고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돈의 크기도 자연히 커져. 그러면 또다시 신용도가 상승하는 구조인 거야. 사회에서 돈은 커다란 흐름과도 같아. 그 흐름을 힘껏 끌어당기려면 우선 신용을 얻는 게 중요하네. 신용이 있으면 돈이 먼저 다가오지. 그럼 반대로 돈이 없는 사람은 신용도 없는 겁니까? 지금의 자네가 거기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네만 돈이 없는 사람은 의심이 많아서 좀처럼 남을 믿지 않고 흠부터 찾으려고 하지. 남을 믿지 못하면 신용을 얻지 못하는데도 말이야. 자연히 돈은 그 사람을 피해서 돌아가게 되고. 그렇지만 부자도 남을 믿었다가 속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돈이 있으면 세상 사기꾼들은 죄다 인심 좋은 부자를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파산한 사람들도 적지 않고요. 어르신의 이야기는 저도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지만 이상론처럼 들릴 뿐입니다. 사물은 절대 한 면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 나는 아무나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야. 신용도라는 건 그 사람의 인격에 비례한다고 보네. 가혹한 현실이지만 신뢰하는 사람, 신뢰받는 사람은 언제나 동일한 계층에 있어. 같은 의미로 속이는 사람, 속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자네는 뭐를 근거로 사람을 믿나? 아직 내 이야기를 믿지 못하더라도 이것만 기억해주게. 자네가 상대를 믿지 않으면 상대도 자네를 믿지 않아. 신용이 돈으로 바뀌면 믿어주는 상대가 있는 것만으로도 재산이 되지. 나는 지난날을 돌아보았다.
실패를 거듭한 지금 내 신용도는 노인의 말대로 바닥일 것이다. 1년 전만 해도 나는 믿어주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나는 그들을 배신하였다. 지난 1년간 온갖 곳에서 돈을 빌리고 더는 빌릴 곳이 없어지자 나는 친구들에게도 손을 뻗었다. 그들은 두말 할 것 없이 돈을 빌려주었지만 지금은 돌려줄 가망이 없어 그들을 볼 면목이 없다. 이처럼 나는 신용을 악용해왔다. 게다가 지금 나는 내 처지를 한탄하면서도 스스로 잘못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며 주변을 원망하거나 삐딱하게만 바라보고 있다. 결국 신용이 있어야 돈도 생기는 거야. 돈이 성립 과정을 봐도 그건 명백한 사실이고, 자네는 실패를 많이 겪은 것 같은데 이제 누군가가 자네를 믿어주는 걸 포기할 텐가?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난감했다. 다른 사람이 저를 믿어주길 바라지만 아마 어려울 겁니다. 제 자신도 지금의 저를 믿을 만한 인물이 못 된다고 보고요. 아직은 괜찮아. 인생이 변하는 건 순식간이거든. 나는 자네 조커로서 이곳에 나타났어. 혹시 내가 한 말 중에 의문이 들었던 건 없나? 나는 노인이 한 말들을 떠올렸다. 인간이 돈 때문에 저지르는 실수 중 대부분은 잘못된 타이밍과 선택으로 인해 일어난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돈의 크기, 즉 상한과 하한이 다르다. 돈을 다루는 능력은 많이 다뤄봐야만 향상된다. 돈은 그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다. 돈은 신용의 모습을 바꾼 것이다.